네, 이어서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이 글에서 놀이기구의 발달 단계를 설명한 부분을 찾아 정리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교과서 몇 쪽에 나와 있나요? 78쪽에 첫 번째 기능적 놀이 단계, 두 번째 기술적 놀이 단계, 세 번째 사회적 놀이 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78쪽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기능적 놀이 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이기구에 갖추어진 놀이의 기능을 아이들이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놀이 행동 단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놀이기구에 갖추어진 본문 내용 그대로 써볼게요. 놀이의 기능을 아이들이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놀이 행동 단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 놀이 단계는 놀이기구를 활용하는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자체가 놀이인 단계이죠. 사회적 놀이 단계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78쪽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놀이 기구를 활용하여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대로 이제 적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건너갈게요. 2번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놀이터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파악하고 글쓴이가 바라는 놀이터의 모습과 비교해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고 했죠? 놀이기구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했죠.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오늘날의 놀이터의 모습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어른들의 편의성이 문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놀이터의 모습은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뭐가 없고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그런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가 되었더라. 그거에 반해서 글쓴이가 바라는 놀이터의 모습은 도전이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이 모험과 도전이 가능한 그런 놀이터이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저번에 정리한 것처럼 진취적인 행동, 그 다음에 긍정적 사고, 키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도전과 모험이 가능해야 한다. 플러스 안전이 있어야 하고, 안전에 모험과 도전이란 기둥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전을 누가 배우게 하라? 어른들의 관점에서 편의성 중심으로 가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통해 놀이를 하면서 안전을 배울 수 있게 해라. 그러한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리가 다 되었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될까요? 그래,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세 번째 3번. 우리 주변 동네 놀이터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놀이터의 모습을 자유롭게 구상하여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보자.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단 글로 한번 우리는 써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 동네 놀이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글쓴이는 우리 동네 주변을 놀이터를 보면 중앙에 주합 놀이대 1개, 그 주변에 그네 또는 시소가 있고 바닥은 모래나 나무 껍질이 아니라 탄성 고무칩을 설치했다고 했지요. 자, 그런 우리 주변 동네 놀이터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어떤 얘기를 써볼 수 있을까요? 그 본문에는 작은 개울이나 연못을 활용하여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놀이터를 만들자라고 해놨는데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어떤 놀이터면 좋을까요? 이런 놀이터 어떨까요?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특별히 금지하는 것이 없는 놀이터.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가능한 놀이터. 하나만 더 써볼게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놀이기구 중에 여러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자, 4번에 가볼까요? 학교나 집 주변 등 자신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떠올려보고 그 공간에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리고 이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보자. 문제점 해결, 실제 생활.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실을 한번 봐봐요. 교실에 뭐가 불편한가요? 우리 교실에 보니까 옷걸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옷걸이가 생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두꺼운 외투를 걸어 놓을 곳이 없잖아요. 불편했지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였어요? 교실에 옷걸이를 설치했죠. 어떤 옷걸이? 원형 옷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잘 걸어놓거나 벗어놓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주변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불편한 거.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번. 다음 글을 읽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보자. 아까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래요. 자, 모두가 이렇게 쉴 수 있는 도시공원. 도시공원이네요. 현대인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은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휴양, 정서 생활을 위하여 도시나 근교에 만든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에 대한 이제 개념 정의를 해줬네요. 도시공원이 이런 거야 라고. 또한 도시공원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의 이제 기능을 설명했네요. 도시공원이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건강, 휴양, 정서 생활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런데 기능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단락은 정의, 그 다음에 기능 설명을 해줬죠. 뭐에? 도시공원에. 두 번째 단락 봐보세요. 도시공원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 시설 가운데 하나이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림에 떡인 경우가 많다.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줬어요. 문제점. 사회적 약자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서 도시공원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해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거래요. 그게 이유였어요. 문제점이 생긴 이유가 그렇다네요. 자, 우선 도시공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그 문제점의 원인이네요. 문제점의 원인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대요. 또한 두 번째네요. 공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미처 배려하지 못한 시설물이 대부분이래요. 두 번째. 동선이 복잡하거나 안내 표지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물리적, 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 공원을 찾는 사회적 약자는 처음 공원 설치 시 기대했던 인원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세 번째, 동선이 복잡하거나 안내 표지가 없어서 불편했대요. 그러니까 원인이 세 가지네요. 1번, 2번, 3번. 이 글은 그러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볼까요? 문제점, 인식, 문제 제기. 세 번째는 문제의 원인 분석. 세 가지. 1, 2, 3.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도시공원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주장이네요. 주장.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공간 계획 및 기준 설정을 할 때 다른 시설들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제도적, 물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도 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의 활용 방안.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물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그죠?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쌈지 공원이라도, 쌈지라고 하는 건 작다는 얘기잖아요. 자투리 공원이라 할지라도 편안하게 접근해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거나 쉴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글 전체의 주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네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쉬운 도시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조성 방안. 누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쉬운 도시공원 조성 방안. 1번의 문제 3-1번을 보니까 뭐라고 문제가 되어 있느냐면 사회적 약자가 도시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적어보자 했는데 우리 이미 알아요. 몇 가지였었어요. 세 가지였었잖아요. 첫 번째, 위치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시설물이 대부분이다. 세 번째, 동선이 복잡하거나 안내 표지판이 표지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 세 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로 이것이 이제 해결 방안인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써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로 가볼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좀 가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중교통에서 이용할 수 있으려면 공원 입구에 뭐를 설치하면 돼요? 공원 입구에 정류장을 설치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시설물이 많다고 했으니까 이 시설물 자체가 휠체어 사용자나 일반이나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나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공간을 만들자. 만들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동선이 복잡하거나 안내 표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적절한 위치에 안내 표지판 혹은 뭐가 있을까요? 안내 표지나 아니면 음성 안내 서비스 설치하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어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